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9일 국제친선 경기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슬로베니아 대 불가리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슬로베니아는 이제는 빈공팀이라는 딱지를 떼줘야 할 듯 보인다. 세슈코도 유로 예선에서 아주 나쁘지 않았고 지난 매치에서는 일리치치가 교체로 들어와 결승골을 기록하는 등 한방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유로 예선에서도 수비력은 늘 높은 평가를 받아온 전력인 만큼 지난 매치에서 아르메니아의 파이브백을 돌파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어서 불가리아는 전반적으로 최근 A매치 성과는 괜찮은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일단 잠그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실점을 커버해내는 모습이고 유로 예선 막판에는 헝가리, 세르비아와 무승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었다. 다만 불가리아가 여전히 공격적으로는 문제인데 탄자니아나 아제르바이잔 같이 동급이나 전력상 아래의 팀들을 상대로도 확실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일 것이다. 일단 득점력에서의 차이로 슬로베니아가 유리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세슈코와 더불어 일리치치도 활약하며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가 괜찮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일단 상대가 잠그는 상황에서도 득점 기록을 쌓았다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슬로베니아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스웨덴 대 세르비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웨덴은 이제는 수비 상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 지난 경기에서도 덴마크와 점유율은 비슷했지만 사실상 두들겨 맞는 분위기로 경기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유로 예선에서도 8경기 12실점으로 좋다고 보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강한 공격력을 투사할 수 있는 세르비아를 상대로는 웅크리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서 세르비아는 수비적인 문제가 없지는 않은 편이다. 특히 선수들의 키가 큰 대신에 민첩성이 두드러지는 유형이 아닌 점이 크다. 대신 밀린코비치 사비치를 필두로 타디치나 미트로비치가 있는 공격진의 활약은 상당히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일단 상대가 웅크리는 상황에서도 이를 두들겨서 잡아내는 기량이 상당히 좋은데 한 골 정도의 실점을 커버할 만한 전방 상황이라고 볼 여지도 커 보이는 게 사실이다. 스웨덴의 수비가 2010년대 말쯤의 단단함을 가지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웅크리는 상황에서도 세르비아의 강한 공격력을 감당할 만한 퀄리티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옳아 보인다. 대신 세르비아도 민첩성의 부재나 공격적인 전술로 인한 수비적인 약점이 없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는 매치업이기도 하다. 세르비아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헝가리 대 이스라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헝가리는 경기력 기복이 상당히 심하다. 사실 유로 예선조에서도 리투아니아나 불가리아와 비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지난 평가전에서는 아일랜드에게 져버린 것도 실망스러웠다. 물론 헝가리의 잠재력 자체는 상당히 좋은 편이다. 원정에서 잉글랜드에게 대승한 적도 있고 독일까지 잡는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었다. 지난 경기에서 소속팀에서의 폼과 달리 소보슬라이는 6개의 빅찬스를 만드는 등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였다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볼만한 대목이다. 이어서 이스라엘은 유로 예선 전반기와 후반기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1월의 전쟁으로 인해 밀렸던 경기를 모두 소화하는 강행군 때문이기도 하지만 초반에 상당히 좋은 활약을 했던 솔로몬이 갑자기 이탈한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이다. 다만 아이슬란드에게 대패를 기록하는 등 이스라엘의 동기부여나 전력 자체가 상당히 하락세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헝가리가 수비적으로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잉글랜드와 독일도 완파를 할 만큼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스라엘이 유로 예선 플레이오프에서 아이슬란드에게 실망스러운 성적을 기록했다는 점도 그다지 좋게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헝가리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스위스 대 오스트리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위스는 유로 예선에서 4백을 주로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다시 3백으로 회귀를 한 모습이다. 유로 예선에서 후반을 버티지 못하며 실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실점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상황에서 득점력이 꽤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에스토니아 상대로 4득점을 기록했다지만 오스트리아의 강력한 압박을 상대하는 것은 까다로운 일이 될 것이다. 이어서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를 격파하며 상당히 승리를 잘 쌓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일단 미드필더의 에너지 레벨이 높다는 점을 잘 이용하고 있는 모습인데 다만 6골을 넣은 튀르키의 전정도를 제외하면 대량 득점 양상을 만들어내는 모습은 아니다. 아르나우토비치나 그레고리치가 꾸준하게 활약했다고 보기엔 어려웠고 결국 미드필더진이 이를 메꾸는 양상을 많이 보여주고 있던 게 사실이다. 오스트리아의 가능성이 보이는 매치업이다. 일단 3백을 가동한 상황을 스위스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기동성과 공수전환이 좋다지만 스트라이커의 활약이 부족한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도 스위스의 중앙 블록은 꽤 까다로울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스위스도 오스트리아의 강한 압박이 꽤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기도 하다. 오스트리아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몰도바 대 키프로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몰도바는 유로 예선에서 매우 돌풍을 몰고 다니는 팀이었다. 마지막 체코전에 승리했더라면 유로 본선에 직행할 수도 있었던 상태다. 폴란드를 상대로도 1승 1무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다만 결국 수비에 비해 다소 빈약했던 화력이 문제가 된 케이스다. 물론 케이맨제도 같은 약체를 상대로는 유럽 국가의 클래스를 보여주긴 했지만 유로 예선에서도 8경기 7득점에 그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어서 키프로스는 유로 예선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답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평가전에서는 그 판단을 어느 정도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다. 특히 3백을 꾸준하게 가져가면서 실점을 줄이는 것으로 응수하는 것이 효과가 큰 모습이다. 리투아니아를 상대로는 승리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물론 득점력은 아직도 아쉬운 모습이지만 몰도바를 상대로 실점을 줄이는 것은 기대해볼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일단 몰도바가 결국에는 득점력에서의 문제로 인해 유로파 예선에서 탈락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매치업이다. 물론 키프로스도 유로 예선에서 보여준 처참한 경기력에서 수비만큼은 어느 정도 반전을 시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몰도바의 신승이 예상되는 매치업이다. 몰도바 승리를 추천합니다.